선생님은 생각해보면은 어렸을 때 알바비를 제대로 못 받았던 경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역사 한 장 페이지를 한번 준비하게 된 역사쌤 김주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좀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은 노동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 노동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냐면은 이제 곧 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알바 자리가 많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권리,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는 그런 노동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자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논문을 노동운동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나무야 미안해.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 나오냐면은 18세기 영국에서 나와.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 칙칙폭폭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공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쓰잖아요.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근데 그 사람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았을까? Nope. No. 못 받았단 말이야.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황도 많았고요. 또 그냥 애기가 그냥 공장 가가지고 일하는 상황도 되게 많았단 말이야. 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8시간, 청소년 같은 경우는 7시간 이렇게 못 시키죠, 이상. 그 이상에서 이제 돈을 줘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쌤 같은 경우는 일을 끝냈어.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사장님이 주환아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럼 내가 가야 되잖아. 그런데 사장님이 어거지로 막 일을 더 시키는 거야. 주환아, 그냥 좀만 더 해줘. 해줘.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쌤이 약간 어릴 때는 소심해서 이걸 얘기를 못 했어요. 사장님 저 가봐야 돼요. 잘 못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요거는 옳지 않은 거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NO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장님이 오케이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 상황에 따라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다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친해. 그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키지 않았을 때는 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 이제 어린아이들이 일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일을 했을 때에 돈을 제대로 받았을까? 잘 못 받았어요. 야, 니네는 어리기 때문에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못하잖아. 돈 조금 받아. 지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장님들이 있으신가 이렇게 한번 잘 봐야 돼. 왜냐면은 쌤 같은 경우 최저시급이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알바를 했을 때가 한 3,700원인가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나 때는 나 때는. 근데 이게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야, 너 성인 받는 만큼 받으면 안 되지 하면서 쌤한테 막 2,7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주는 사장님들이 있었어요, 몇 명. 쌤은 어릴 땐 모르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돈 받았지. 그걸로 이제 치킨 사 먹고 끝 이랬는데 안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잖아. 청소년들이 일을 했을 때 청소년들이 일한 최저시급이랑 성인이랑 똑같이 갑니다. 870에 20원 똑같이.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최저시급이 얘기가 나오니까 최저시급을 이제 되게 이제 제대로 지킨 법안이 언제 나오냐면은 미국에서 당시에 뉴딜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실업자가 많이 생기게 됐어. 그래서 실업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실시를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뉴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와그너법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최저시급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줍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 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노동조합을 얘기를 할 때 노동의 3권이 있어. 3권 개념이 뭐냐면은 이건 나중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선 단결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했을 때 혼자서는 싸우기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단결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로는 노동조합이 사업주랑 이 교섭을 할 수가 있어. 어려운 말로 교섭이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지.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사장님 저희가 8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요때에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사장님의 이득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과정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사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단체 교섭권. 그런데 오케이 사장님 오케이 했어. 근데 갑자기 말을 안 지켜. 야 주하나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내 맘대로 할게. 사장님 왜 우리랑 했던 약속을 안 지키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거야? 행동권을 갖고 있는 거야. 일 안 할 수 있어. 최고? 야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이 일을 이제 제대로 한 다음에 쌤이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잖아요. 의무를 다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시라고. 여러분들이 일 안 하고 그냥 지바자 하다가 오셨어요? 돈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라.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권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세계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노동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운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비유가 아니라 진짜 불태웠습니다. 누구냐면은 전태일 열사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했거든요. 언제부터?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경제대국 지금 막 11위, 12위 이렇게 하잖아.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정말로 뛰어난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훌륭하신 대기업 사장님들도 있었지만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은 누구다?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고모, 이모 이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어머니는 좀 나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거야 얘들아.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모, 이모, 삼촌들이 열심히 일을 했던 그 노력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았는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시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마련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당시에 잘 만들어졌습니다. 외국 걸 그냥 그대로 베꼈었거든.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쓰어 먹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왜? 아니 근로기준법에는 뭐 8시간까지만 일을 시켜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 안 지키는 거지 그냥. 그리고 야 쉬는 시간 꼭 줘라 이러는데 안 지키는 거지. 왜? 나라에서는 여기까지 일을 해놔. 기업들은 요거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이야. 근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 없이 점심시간 없이 뭐 따로 밥 나오는 거 없이 그냥 죽어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당시 청계천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이었던 전태일 열사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에 불을 지르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 근로자 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 신경 쓰지 않던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물론 그 전에서도 노동자들은 많이 항전을 해요. 싸워요. 투쟁을 합니다. 그러나 전태일 열사의 그러한 이슈가 굉장히 크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후 점차 우리나라의 노동권이 보장받는 그러한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일을 할 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일 왜 해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정당한 보수. 여러분들이 정당한 보수를 얼마만큼 책정을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얼마예요? 최저시급? 지금 오늘 이제 2020년 기준으로 21년 해서 8,7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수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을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뭐 1.5배든 2배든 받아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줘야 되는 그 근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7시간.
7시간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꼭 그 시간 내에서, 그리고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그 시간 내에 일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혹은 숙박업 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조금 성인 대접을 잘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은근슬쩍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폭언이라든가 욕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희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신고, 고소미를 먹이세요. 혹은 그 전에 얘기를 하세요. 사장님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사장님 이러시는 거 저 되게 불편해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셔라. 혹은 가까운 담임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권익을,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들이잖아. 그런 것들 꼭 여러분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돼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의 노동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간단한 역사 한 장 준비해봤습니다. 자, 모두 안녕.